다시 텍스트로 가셔서 또 계속 보십시오. 지금 이제 민주정체와 계속 앞에서도 다른 정체도 마찬가지인데 민주정체와 그 민주정체를 닮은 사람, 그것은 앞에서 그 지속적으로 플라톤의 그 논의 방식, 국가와 개인의 일대일 유비 관계 때문에 과도 정체나 다른 정체도 다 그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민주정체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 다음에 민주정체를 닮은 사람, 민주정체를 닮은 개인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우리가 유형에 의해 파악할 수 있도록 이것들 각각의 예를 하나씩 들어보기로 할까? 그러려면 해야죠. 그러니까 건강과 좋은 상태를 유지를 위하는 만큼은 먹으려는 욕구, 그리고 다름 아닌 빵과 요리한 음식에 대한 욕구는 필요한 것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빵에 대한 욕구는 아마도 양면에서, 즉 그것이 유익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것이 삶을 중단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일세. 네, 한데 요리한 음식에 대한 욕구도 어떤 점에서 좋은 상태의 유지에 어떤 이로움을 제공한다면 필요한 것일 것세.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들을 넘어선 다른 먹을 것들이나 이런 유의 것에 대한 욕구는 어떤가? 이건 젊어서부터 억제되고 교육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이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몸에는 해롭고 지혜 및 절제와 관련해서 혼에도 해롭겠지.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이라 불리는 게 옳겠지. 지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낭비적인 것들이지만 앞의 것들은 할 일을 위한 유용함 때문에 이유는 남기게 해줄 것들이라고 우리가 또한 말하지 않겠는가? 물론입니다. 성욕 및 그 밖의 다른 것들에 관해서도 우리는 똑같이 말하겠지.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수펄이라 이름 지었던 자를 이와 같은 즐거움과 욕구들로 충만해 있으며 불필요한 것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사람으로, 반면에 필요한 것들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자를 전략하고 과두 정체적인 사람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었던 게지. 물론입니다. 그렇다면 과두 정체적인 사람에서 민주 정체적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되는지를 다시금 말해보도록 하세나. 내가 보기엔 많은 경우에 그건 이렇게 해서 생기는 것 같으니 내가 말했네. 어떻게 말씀입니까? 방금 우리가 말했듯 교육도 받지 못하고 인색한 환경에서 자란 젊은이가 수폴로서 꿀맛을 보고서 온갖 종류의 다채로운 쾌락을 온갖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같고 영리한 짐승들과 어울리게 될 때, 이 시점에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그의 내면에 있는 과두적 정체가 민주적 정체로 향하는 변화의 시작이 아마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나. 다분히 필연적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니까 한 부류가 닮은 것의 지원을 받을 때처럼 외부에서 동맹 세력의 지원을 받을 때 나라가 바뀌듯, 마찬가지로 이 젊은이 또한 그에게 있는 욕구들 중에 한 부류가 외부의 욕구들 중에서 그것과 동류이며 닮은 종류의 것에 지원을 받게 될 때 바뀌겠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이 젊은이의 내부에 있는 과도 정체적인 쪽이 어떤 동맹 세력의 반대 지원을 받게 되면 그걸 아버지 쪽에서 받게 되었건 또는 충고를 하며 꾸중하는 다른 친척들을 한테서 받게 되었던 간에 그땐 이 사람 안에서 반란과 역반란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물론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민주 정체적인 쪽이 과두 정체적인 쪽에 굴복하게 되어 그 욕구들 중에 일부는 소멸되어 버리는가 하면 일부는 쫓겨나게 되어 이 젊은이의 혼란에 일종의 부끄러움이 생기게 되고 따라서 다시 질서가 잡히게 되는 것으로 나는 생각하네. 때로는 실상 그렇게 되죠. 그가 말했네. 그런가 하면 쫓겨난 욕구들과 동류의 것들인 다른 욕구들이 그 아버지의 자식 양육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다시금 그 뒤를 이어 자라나서 그 수가 많아지고 강력해진다고 나는 생각하네. 그런 일은 어쨌든 곧잘 일어나죠. 그가 말했네. 따라서 이것들이 같은 교제를 갖도록 이끌고 가서 은밀하게 어울리게 됨으로써 그 수를 다수로 생겨나게 하네. 물론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는 이것들이 청년의 혼의 성체에 신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고에 있어서 최선의 파수꾼들이며 수호자들인 훌륭한 학문들과 활동들이
그리고 진실한 말들이 전혀 없다시피 텅 비어 있음을 알아차리고서는 이를 점령해 버릴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그야 10분 그럴 겁니다. 그가 말했네. 거짓되고 헛붕 떠는 말과 의견들이 뛰어 올라가서는 그것들을 대신해서 그런 청년의 그 자리를 점유해 버릴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면 그는 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한테로 되돌아가서 공공연히 안주하지 않겠는가? 그리고서 혹시 친척들한테서 그의 혼에 전략하는 부분에 어떤 지원이라도 미칠 경우에는 저 헛붕 떠는 말이 이 젊은이 안에 있는 왕성의 문들을 닫아버리고서는 동맹 세력 자체를 들여보내지도 않으며 개개 연장자의 말의 사절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스스로 싸우기도 하고 지배하면서 공경을 어리석음이라 일컬으며 망명자처럼 불명예스럽게 밖으로 내몰아 버리는가 하면 절제를 비겁이라 부르며 오독하면서 내쫓아버리고 절도와 적정한 지출을 촌스럽고 비굴한 것이라 설득하며 많은 무용한 욕구와 한편이 되어 이를 추방해버리겠지? 충분히 그럴 것입니다. 자기들에 의해 점유되고 거창한 의식을 통해 입교된 젊은이의 혼에서 이것들을 웬만큼 비우고 정화한 다음 그것들은 오만 무례함과 무정부 상태, 낭비성 및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의 성장을 갖추게 하고 화관을 씌워서는 많은 가무단과 함께 돌아오게 하네. 그리고선 이것들을 찬양하며 미화해서 부르는데 오만 무례함을 교양이 있음이라, 무정부 상태를 자유라, 낭비성을 도량이라,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를 용기라 부르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필요한 욕구들 속에 살았다가 불필요하고 무용한 즐거움들에 대한 방임과 이완 쪽으로 바뀌는 것은 어쩌면 이런 식으로 해서가 아니겠는가. 내가 말했네. 그런 식으로 해서인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가 말했네. 이런 사람은 이후에 필요한 즐거움 못지않게 불필요한 즐거움을 위해서도 돈과 노고 그리고 시간을 바치며 살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그렇지만 만약에 그가 운이 좋다면 그리고 지나칠 정도로 열광하지는 않는다면 게다가 얼만큼 나이도 더 먹게 되어 굉장하던 소동도 지나가서 앞서 추방되었던 것들 중에 일부를 다시 받아들여서는 그 침입자들에게 자신을 송두리째 내맡기지는 않게 된다면 그는 균등한 상태로 즐거움들을 조정하면서 지낼 것이네. 그는 자신이 접하게 되는 즐거움에 대해 마치 제비뽑기라도 한 것처럼 언제나 그 즐거움이 충족될 때까지 자신에 대한 지배권을 갖게 해주었다가 다시 다른 걸 만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도 그러는데 그는 어떤 즐거움도 무시하지 않고 똑같이 키우네. 전적으로 그럴 것입니다. 또한 그는 진실한 말을 받아들이지도 그걸 초소로 들어오게 하지도 않을 것이네. 가령 누군가가 어떤 즐거움들을 아름답고 좋은 욕구들에 속하는 것들이지만 어떤 것들은 나쁜 것들에 속하는 것들이며 한쪽 것들은 추구되고 존중되어야 하나 다른 쪽 것들은 억제되고 굴종시켜야 한다고 말할 경우에 말일세. 그는 오히려 이 모든 경우에 거절 표시를 하고선 모든 즐거움은 같으며 똑같이 존중되어야만 한다고 말할 것이네. 내가 말했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면 충분히 그런 짓을 할 것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니까 그는 또한 날마다 마주치게 되는 욕구에 영합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때는 다시 물만 마시며 살을 빼다간 어떤 땐 다시 신체 단련을 하네. 그런가 하면 게으름을 피우며 만사에 무관심해지는 때가 있기도 하고 때로는 철학에 몰두하기도 하네. 또한 자주 정사에 관여하기도 하는데 벌떡 일어나서는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행하기도 하네. 그리고 전쟁에 숙달한 사람들이 부러우면 그쪽으로 이동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부러우면 이번에는 이쪽으로 이동하네. 그의 삶에는 아무런 질서도 필연성도 없으나 그는 이 삶을 즐겁고 자유로우며 축복받는 것이라 부르며 평생토록 이 삶을 살아가네. 내가 말했네. 선생님께서는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의 삶을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말했네. 이 사람은 마치 민주정치의 나라처럼 정말로 다방면적이고 굉장한 다양한 성격들로 가득한 걸로 나는 생각하네. 많은 남녀가 그의 생활이 정체들과 생활 방식들의 본보기들을 가장 많이 지니고 있다고 해서 그를 부러워할 것이네. 내가 말했네. 실은 그렇죠. 그가 말했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와 같은 사람은 민주정체적인 사람이라 불리는 것이 옳기에 그런 사람으로서 민주정체와 함께 정렬하도록 할까? 그러도록 하죠. 그가 말했네. 거기까지가 이제 민주정체 및 민주정체를 닮은 사람에 대한 논의입니다. 많은 분량을 이제 중간에 끊지 않고 쭉 읽었는데 그 몇 가지만 추가적으로 한번 좀 들여다봐 봅시다. 우선 이제 540쪽에 그 위에서 한 넷째 줄에 빵과 요리하는 음식, 그거는 요 맨 뒤에 필요한 즐거움과 불필요한 즐거움에 맞는 상응하는 표현이에요. 빵과 요리하는 음식. 그거는 이제 요즘 보통 우리가 이걸 구별하죠. want, need. 이걸 구별하죠. 요거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되는 불가결한 그런 요구고, 요거는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무방한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마셔야 된다. 물 이거는 이제 없으면 안 되지. 리스가. 내가 이렇게 반대로 설명했어. 네. 물을 마셔야 된다. 이거는 이제 그 누구한테나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런데 콜라를 마셔야 된다. 그거는 사실은 꼭 한 건 아니야. 그걸 지금 필요한 즐거움과 불필요한 즐거움, 빵과 요리한 음식 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542쪽엔 물론 이제 그건 그 비유적인 표현으로 542쪽 아래 한 3분의 1 정도의 청년의 혼의 성체, 아크로폴리스를 성체라고 번역했어. 아크로폴리스. 여기는 이제 그 표현과 관련해서 아크로폴리스라는 표현 우리가 다 많이 아는 그런 표현인데, 여기서는 요 맥락에서는 성체 정도로 번역을 했는데, 아크로폴리스는 사실은 뭐라고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어휘. 그러니까 고대 세계의 폴리스를 구성하는 중요한 두 가지, 공간적인 두 가지 요소가 하나는 아크로폴리스고 아고라.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는 아테네에만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모든 폴리스에는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가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아고라는 로마 시대로 가면 포rum이 되고, 우리가 현대 로마를 그 여행하고 찾아가게 되면 포rum 로마눔이 있어요. 거기가 여러 신전, 폐허 또 뭐 그 복합적인 여러 상당히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그게 이제 그 로마 시대를 시간적인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지금이야 이제 뭐 그 일부 남아 있는 폐허와 폐허처럼 된 그런 정도가 남아 있지만, 시대적인 배경을 로마 시대로 잡은 데 보면 엄청나잖아. 아주 뭐 웅장하고 그거가 포럼이야. 그건 고대의 아고라가 그 아테네를 중심 이 그리스의 아고라가 로마 시대로 가면 포럼으로 명칭만 바꾼 거고, 그 역할과 기능은 완전히 똑같아. 그런데 로마의 포럼이라고 해서 포럼 로마눔이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다른 도시 국가도 포럼은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근데 이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 게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인 것이죠. 그래서 어디나 가도 이제 아크로폴리스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몇 가지 표현상 코린토스 같은 데 가면요, 아크로 코린토스라고 해. 아크로 코린토스. 그 다음에 산토리니를 가면 산토리니의 또 다른 이름이 테라거든. 그래서 거기는 아크로 현대 히라보로는 틸이라고 발음하는데 테라, 틸이 뭐 이렇게 발음하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아크로폴리스인데 폴리스의 정상, 폴리스의 높은 곳.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교수처럼 성체라고 표현. 그러니까 도시국가를 형성할 때 이렇게 그렇게 입지를 정한 거야, 입지를. 그러면 군사적으로
공격과 방어, 주로 이제 방어지, 방어. 저기 온다 이런 것도 쉽게도 쉽고. 왜 그런 영화들 있잖아. 예전 고대 전쟁 영화를 보면 막 기어오르면 돌도 굴리고 뜨거운 물도 붓고 그렇게 이제 굉장히 유리하지. 적이 오는지도 쉽게 되고. 그리고는 그 아크로폴리스 아래에는 아고라가 있는 이런 도시 구조인데, 다만 이제 아크로폴리스라는 이게 가장 일반적인 표현 방식인데, 몇 군데는 폴리스 대신에 해당되는 폴리스 이름을 넣어가지고 코린토스의 아크로폴리스는 아크로코린토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코린토스라는 데 가면 저 뒤에 거의 하나의 산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곳이 있어. 이게 아크로코린토스야. 정상에는 이제 특이하게도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지. 요 아크로코린토스에서 생긴 게 시지푸스 신화. 그러니까 코린토스에 가셔서 역사 유적지 거기 옆에 우뚝 솟은 언덕이라고 해야 될지 산이라고 해야 될지 그걸 보시는 순간 시지푸스가 지금도 굴러 내려가는 바위 덩어리를 계속 위로 올리는 그 짓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산을 보셔야 돼요. 언덕인지 산인지. 그게 아크로코린토스예요. 여기서는 이제 그 아크로폴리스를 그래서 번역하기가 참 어렵죠. 아크로폴리스가 나오면. 이런 경우는 나는 굳이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아크로폴리스 발음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아구라도 마찬가지야. 아구라도 뭐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강박 때문에 광장, 심지어는 아구라 뒤에 광장을 붙여가지고 아구라 광장. 그거는 이제 역전압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는 거죠. 역전압처럼. 그래서 아구라는 시장이자 광장이자 아테네 아구라 같으면 아테네 시민들의 삶이 영위되는 공간. 아구라와 또 하나가 오이코스야. 아구라와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집이고 그 집 근처에 아마 예를 들면 뭐 농경지가 있다고 하면, 그러니까 고대 아테네 사람들의 삶은 공간적으로는 아구라에서의 삶, 오이코스에서의 삶 두 종류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아크로폴리스나 아구라는 고대 그리스 세계의 사람들의 삶을 영위했던 그런 공간적인 것을 드러내는 표현인데 둘 다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굳이 번역하려고 하지 말고 아크로폴리스, 아고라 이것이 나는 좋은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오래된 유럽 도시는 여전히 아고라와 포럼을 계승하고 있어요. 오래된 유럽 도시들.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의 시청, 그 다음에 그 도시에서 가장 큰 성당이나 교회, 그리고 이제 여기 시장, 이게 그대로 아고라 고대의 아고라 포럼의 구조거든. 뭐 오래된 유럽의 도시라면 다 이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아크로폴리스를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는 이제 성체라고 하는 게 아주 멋진 표현이 되지, 멋진 번역이 되지. 그런데 여러 가지를 감안한다고 하면 아크로폴리스는 그냥 번역하기 참 어려워서 여기서는 뭐 성체라고 하면 딱 좋은데. 또 재밌는 표현 하나가 그 542쪽 아래에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 로토파고이. 거기는 각주를 한번 보십시다. 로토스는 헬라스 신화에 나오는 식물로 그 열매를 먹으면 황홀경에 들어가 모든 걸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연 비슷한 것을 가리키는데 로토파고이는 를 영어로는 로투스 이터스라 한다. 우리말에 연밥을 먹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좀은 그런 뜻을 갖는 말인 것 같기도 하다. 조문. 오디세이아에서 여기서 등등 참조. 여기서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수펄들을 가리킨다. 연 비슷한 것 그랬는데 이제 통상 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로도 똑같아요. 영어로도 로터스, 이터스, 연을 먹는 사람들
여기는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린다고 그랬는데 다른 책에는 모든 걸 잊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주로 뭘 잊어버리느냐? 나이 먹는 걸 잊어버린다. 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나이로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지. 여기서 이제 모든 걸 잊어버린다고 그랬는데 자부지가 아주 좋은 거야. 자부지가. 그래서 히라보로 아예 한 단어 로토파고인데 영어에 똑같은 로터스, 이터스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이제 그 민주 정체를 닮은 사람에 대한 표현인데요. 543쪽에 그 가로 안에 히라보가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민주 정체를 닮은 사람들과 연관된 단어들. 휘브리스, 오만무리아, 아나키아, 질서 없는 삶과 낭비성 및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 아이데이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만무리함을 교양 있음이라고 생각하고 무정부 상태를 자유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보통 자유와 방종 이렇게 짝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무제약적인 자유, 제한 없는 자유, 엑수시아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야. 무정부 상태를 자유라고 하고 낭비성을 도량이라고 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를 용기라고 부르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민주정체를 닮은 사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뒤에 이제 필요한 즐거움, 불필요한 즐거움은 아까 빵과 요리한 음식 그것에 이제 상하는 표현들이고 이렇게 되면 540합적 아래에서 셋째 줄 이 사람들은 민주정체를 닮은 사람들은 모든 즐거움은 같으면 똑같이 존중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야. 모든 즐거움은 같으면 똑같이 존중돼야 된다. 니즈고 원추고 이거 뭐 구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엑수시아가 바로 그런 것을 나타낸 거죠.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현대 영어로는. 이렇게 하면 타이런트라고 해야 될지 티란트라고 해야 될지 타이런트가 더 가깝겠지. 이렇게 되면 역사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참쥐라고 말하는 건데 현대 영어로는 폭군 이래 되는. 그러니까 티라노사우루스도 역사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세계의 참쥐 같은 공룡이고 폭군 같은 공룡이고 아주 그 사나운 육식공룡. 참칭한다고 그런 말을 써. 그래서 아마 사전을 찾아보면 요 말을 썼을 거야. 참쥐를 설명하면서 이것도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이 없어. 이것도 발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오브 스론 왕 탈취한 자. 그러니까 왕은 세습이지. 왕은. 근데 통상 세습인데 최초의 왕은 또 뭐 있을 건데. 근데 최초의 왕 빼고는 나머지 왕은 다 세습이야. 근데 참주는 세습이 아니면서 왕권을 탈취한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유일무이한 그 1인 지배 체제, 독재. 그게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는 참주예요. 뒤에도 나오겠는데 갑주에도 나오는데 실제로 역사에서는 페이시 스트라토스라는 그 유명한 이름의 참주가 있어요. 그건 이제 왕자를 탈취했어.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또 참주를 이어받아. 히피아스가. 그러니까 그 페이시 스트라토스와 그 아들 히피아스. 요게 이제 그리스 역사에서는 대표적인 참주의 예가 됩니다. 참주란 말은 이 경우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쓰지 않는데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이런 지배 체제를 참주 정체 티라니스라고 하고 여기에 통치자 지배자를 참주 티라노스 체제는 티라니스 그런 사람은 티라노스 그리고 이 참주 정체와 참주를 닮은 사람이 가장 고약한 가장 나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예.
내가 말했네. 바로 그렇습니다. 그가 말이네. 자, 그러면 여보기나 참주 정체가 생기는 방식은 어떤 것일까? 그게 민주 정체에서 바뀌게 되는 것이라는 것은 거의 분명하니 말일세.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두 정체에서 민주 정체가 생기는 것과 민주 정체에서 참주 정체가 생기는 것은 어느 면에서 같은 방식으로 해석했지?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들이 좋은 것, 아가톤으로 내세운 것, 그리고 이것 때문에 과두 정체가 수립을 보게 된 것. 이것은 부였네. 안 그런가? 내가 말했네. 네. 그러니 부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돈벌이로 인한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이 정체를 파멸시켰네. 그건 진실입니다. 그가 말했네. 그러면 민주 정체가 좋은 것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이 또한 이 정체를 무너뜨리는가? 이 정체가 무엇을 좋은 것으로 규정하게 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지요? 자유일세. 민주 정체인 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것으로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이라는 말은, 그리고 이때 있을 테니 말일세. 내가 말했네. 실상 그렇게들 말하고 있죠. 또한 이 말은 많이 듣는 것이기도 하죠. 그가 말했네. 그러니까 내가 방금 말하려고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것에 대한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과 그 밖의 다른 것들에 대한 무관심이 이 정체를 바꿔버리고 또한 참주 정체가 필요하도록 만들어 가기도 하겠지. 내가 물었네. 어떻게 말씀입니까? 그가 되물었네. 자유를 갈망하는 민주 정체의 나라가 나쁜 자긴들을 그 지도자들로 갖게 되어 희석하지 않는 자유의 포도주를 필요 이상으로 마셔서 취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통치자들이 아주 유순해서 많은 자유를 제공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이 정체는 이들을 더러는 과도 정체적인 자들이라 비난하며 벌할 것이라 나는 생각하네. 실상 그럽니다. 그가 말했네. 그런가 하면 통치자들의 순종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노예가 되고자 하는 하는 자들이며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라 모욕적으로 비난하는 한편으로 피통치자들 같은 통치자들과 통치자들 같은 피통치자들을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칭찬하며 존중하네. 그러니 이런 나라에서는 자유가 전면적으로 확장될 게 필연적이지 않겠는가? 내가 말했네. 어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보게나 자유가 개개인의 가정들에까지 스며들다가 마침내는 무정부 상태가 짐승들에게 있어서까지 자리를 잡게 될 것이세. 내가 말했네.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는지요? 그가 물었네. 이를테면 아비가 자식과 같아지도록 버릇들이고 아들들을 두려워하도록 버릇들이는 한편으로 아들은 아비와 같아지도록 버릇들이며 부모 앞에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게 버릇들이는 것이겠는데 이는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네. 거류민이 시민과 같아지고 시민은 거류민과 같아지며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되는 것일세. 내가 말했네. 실상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가 말했네. 그런 일들이 그리고 그 밖의 것들로 이런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그런 상황에서는 선생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며 이들한테 아첨을 하고 학생들은 선생님들을 경시하며 자기들의 교육을 돌봐주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다네. 또한 전반적으로 젊은이들은 연장자들을 흉내내며 언행에 있어서 이들을 맞상대하고 반면에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대해 채신 없이 굴기를 기지와 재치가 넘칠 지경이라는 불쾌하고 권위적이라 여겨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젊은이들을 흉내내느라 말일세. 내가 말했네. 분명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잠깐 또 끊어봅시다. 이제 지금은 그 민주정체에서 참주정체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데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민주정체의 이제 특징이 엑소시아인데 그 엑소시아가 어떤 것을 가져오는가? 무정부 상태가 짐승들에게까지 자리 잡게 된다. 그러니까 개가 있다고 하면 개 주인과 개 사이가 없어. 개 주인하고 개하고 그런 것을 짐승들에게까지 자리 잡는다고 했고 그 뒤에 이제 그 표현들 아비와 자식, 그 다음에 시민과 거류민. 거류민은 이제 아테네 같으면
그 아테네 시민이 아닌 사람들인데 그 시민과 거류민 또 아비와 자식 그 다음에 이제 아주 그 인상적인 게 선생과 학생 그 다음에 젊은이와 연장자 이런 것에 있어서 전부 그 엑수시아를 통해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개와 개 주인 사이가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가 요 대목은 그 동양에서 아마 논어일 텐데 부부자자 군군신신이라고 하는 짤막한 표현이 있어요. 군군신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부부자자 아비는 아비답고 자식은 자식답고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군군신신 부부자자도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 이렇게 군이 신에 대해서 부가 자에 대해서 뭐 그렇게도 보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어쨌든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이렇게 구별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그것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죠. 아비와 자식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고 또 선생과 학생 다 지금 몇 개 쌍이 시민과 거류민 노인과 뭐 등등 그 선생과 학생 같은 경우에도 유심히 보시면 이 현대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선생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며 학생한테 아첨을 하고 학생들은 선생들을 경시하고 자기들의 교육을 돌봐주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교육이 잘 안 되지. 별별 일이 다 벌어지잖아. 교실에서 이제 엎어져 자는 학생을 선생이 뭐라고 하니까 흉기를 꺼내가지고 선생을 한다. 그런 경우도 있고. 별별.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군군 신신도 그 부정적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그 긍정적인 것으로 볼 때 선생은 선생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젊은이들 연장자들 이거 마찬가지.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이태원, 근데 이제 내가 본 글 중에 젊은 사람이 꼰대들은 입 다물라. 근데 그렇게 굳이 그렇게 말을 했어야 되나? 그러니까 왜 그 이태원에 그 남의 나라 귀신 풍속에 휩쓸려 가지고 왜 거기 놀러 갔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다고 이제 젊은 농객이 꼰대들은 입 다물라. 아니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이 든 사람이 말할 수도 있는 거지. 근데 자꾸 그렇게 그걸 의식해 가지고 그런 식의 표현을 쓰는 것이 이런 문제를 어렵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 이제 몇 가지, 몇 쌍, 아비와 자식, 시민과 거류민 등등, 선생과 학생 이걸 했는데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이 관계가 깨지면 이제 창조 정치가 된다는 거예요. 민주 정치의 그 무제한적인 자유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몇 개의 쌍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보기나 이런 나라에서 생길 수 있는 극단적인 대중의 자유는 사들인 남녀노예들이 이들을 사온 사람들 못지않게 자유로울 경우의 것이네. 그런데 남자들에 대한 여자들 그리고 여자들에 대한 남자들의 관계에 있어서 평등권과 자유가 어느 정도인지 대해서 언급할 것을 우리가 거의 잊고 있었네. 내가 말했네. 그러면 아이스킬로스의 말대로 무슨 말이건 방금 입에 오르는 걸 우리가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말했네. 물론이지. 나 또한 그렇게 말하고 있네. 사람들이 사육하는 짐승들의 처지가 다른 어느 정체에 있어서보다도
이 정체에 있어서 얼마나 더 자유로운 건지에 대해 직접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 믿으려 하지 않을 걸세. 개들도 영락없이 속담 그대로 그들의 안주인들로 되고 말들과 당나귀들도 아주 자유롭고 당당하게 길을 가는 버릇을 들여서는 길에서 언제고 만나게 되는 자가 비켜서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를 들이받는데 그 밖의 모든 것도 이런 식으로 자유가 넘치니 말일세. 내가 말했네. 선생님께서는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걸 제게 말씀하시는군요. 제 자신이 시골로 가는 길에 그걸 겪게 되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했네. 이 모든 걸 요약할진데 그 요점은 이것들이 시민들의 혼을 민감하게 만들어서 누가 어떤 형태의 굴종을 요구해도 못마땅해 하며 참지를 못한다는 것임을 자네는 알아차렸는가? 마침내는 시민들이 법률을 그게 성문율이든 불문율이든 아랑곳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그 누구도 자신들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해서라는 사실을 자네는 확실히 알고 있을 것이니 말일세. 내가 물었네. 그야 익히 알고 있죠. 그가 대답했네. 그러니까 여보게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게 참주 정체가 자라나게 되는 그리도 잘나고 활기찬 시작인 것 같으니. 내가 말했네. 활기찬 시작임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그가 물었네. 과두 정체에 생겨서 이를 망쳐놓은 질병과 똑같은 것이 민주 정체에서도 멋대로 할 수 있는 자유로 인해서 한결 더 광범위하고 강력한 것으로 생겨서는 이를 노예화해버리네. 또한 사실인즉 무엇이건 지나침은 곧잘 이에 대응해서 반대쪽으로 큰 변화를 생기게 하네. 이는 계절에 있어서도 식물에 있어서도 몸에 있어서도 그러며 특히 정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적지 않이 그렇다네. 내가 말했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가 말했네. 개인에게 있어서도 나라에 있어서도 지나친 자유는 지나친 예속 이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바뀌지 않을 것 같으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거기에 잠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엘레우테리아와 둘레이아 이 칠판에 썼는데 여기 이제 둘레이아가 나오죠. 그래서 자유와 예속, 자유와 굴종, 자유인으로서의 삶, 노예로서의 삶. 이건 이제 그 근대 현대에도 많은 철학자들이 표현상 그 니체만 해도 무슨 노예도덕, 주인도덕 그런 표현을 쓰고 해겔도 그래. 해겔도 정신현상학에서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 이런 표현을 쓰고 그러니까 항상 한 짝을 이루는 이 두 가지 개념 이게 히라보로는 엘레우테리아, 둘레이아고 아까 그 읽을 때 조금 궁금해 하셨을 수도 있는데 547조 위에서 둘째 줄 자긴 한자말로 그리고 나쁜 자긴들을 그 지도자들로 갖게 되어 희석하지 않은 자유의 포도주를 필요 이상으로 마셔서 취하게 됐을 경우 거기에 이제 포도주 희석과 관련해서 아주 짧은 그 각주가 있는데 플라톤 대한편 심포시온은 워낙 심포시온이란 말이 함께 마시기 그래서 심포시온이라는 고대 그리스 세계의 하나의 문화 형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 심포시온 중에 하나를 플라톤이 표현하는 플라톤의 대화편의 이름도 되기도 하고 그 심포시온에 보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그래서 심포시온 자리에는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포도주 원액을 우리가 오늘날 마시듯 그렇게 마시지 않았어요. 이걸 물과 일정한 비율로 섞어서 마셨어. 그 섞는 비율을 정하는 자가 그 심포시온 자리에 심포시 아르코스라는 이름의 사람을 정해. 그러니까 심포시온의 지배자, 심포시 아르코스. 그래서 그 심포시 아르코스를 중심으로 오늘 심포시온에서는 어떤 비율로 섞어서 마실까를 정해. 그러니까 오늘은 좀 도수 있게 마십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오늘은 좀 최근에 많이 마셨으니까 오늘은 좀 비율을 좀 물을 많이 해서 마십시다. 이걸 정하는 거야. 결코 고대 세계에서 원액을 그대로 마시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걸 섞는 용도의 그릇이 있어. 이게 크라텔이에요. 크라텔.
그래서 이제 박물관 같은 데 가면 많은 도자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크라테르는 그런 용도의 그릇이요. 그 크라테르를 놓고 섞는 게 크라시스예요. 그래서 이제 이건 나중에 철학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되는데 섞어서 조화를 이룬다고 혼화 이제 한자 말로. 그런데 그것과 관련한 그런 표현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근데 그걸 제대로 잘 경우에 맞게 잘 섞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쁜 자기이 지도자가 됐어. 그래가지고 희석되지 않은 자유의 포도주. 아까 엑소시아 무한도의 무제약의 자유라고 그랬단 말이야. 희석되지 않은 자유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요 포도주 희석과 관련된 그거를 지금 요 대목에다가 요 지금 민주정치와 관련된 거기에 지금 적용한 그런 표현이